당신의 식탁이 당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한 끼 식사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한 끼 식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물이 아닌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한쪽 다리를 잃었던 환자가 걸음을 되찾고 시력을 잃어가던 환자가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를 이기는 식사법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고 당뇨 합병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 없이는 어쩌면 평생 병원과 약물에 의존하며 점점 악화되는 합병증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당뇨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는 비결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성민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살인자, 당뇨를 이기는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망막병증과 저림이 나타날 때는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단 하나의 습관, 바로 식습관만 바꿨다면 이런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70대 장씨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 3끼 흰쌀밥에 국물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하지만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에는 혈당이 정상인 수준으로 안정되어 더 이상의 합병증은 없으십니다. 식습관의 변화가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증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입니다. 흰쌀밥, 국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이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것을 혈당 지수 GI라고 표현하는데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85입니다. 순수한 포도당이 100이니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제 환자 중 78세 이씨 할머니는 평생 쌀밥만 드셨는데 통곡물 위주의 잡곡밥으로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5%로 감소했습니다.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죠. 흰쌀밥 대신 통곡물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채소를 많이 곁들이면 적응하기 쉬워집니다. 잡곡밥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백미 70%, 잡곡 30%로 시작해서 점차 잡곡 비율을 높여가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잡곡밥의 고소한 맛과 씹는 질감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통곡물의 효과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게다가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면 요리를 즐기실 때 곡물 대체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콩국수를 선택하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요즘은 시중에 다양한 저지아이면 제품들이 나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유자차, 생강차, 식혜 같은 전통 음료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뇨 환자에게는 당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유자차 한 잔에는 약 2025개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이 25개인데 한 잔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셈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랜 시간 고혈당 상태를 유지시켜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81세 박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물을 드셨는데 이것을 무가당 보리차로 바꾸시고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30m 더 낮아졌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무가당 차보리차, 옥수수차나 허티카 모마일, 페퍼민트를 드시길 권합니다. 레몬이나 계피 스틱을 넣으면 풍미도 좋아집니다. 전통 음료의 당 함량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은 컵 하나의 식혜에는 약 30의 당이 들어있고 수정과 한 잔에는 약 20, 율무차 한 잔에도 15 정도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설탕 36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품이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이든 꿀이든 결국 혈당을 올리는 당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꿀물 한 잔일 큰 술꿀 기준에도 약 17개 당이 들어있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민트잎, 레몬이나 라임 조각, 계피 스틱, 오이 슬라이스 등을 물에 넣어 자연의 풍미를 즐겨보세요. 또한 얼음을 넣은 차가운 녹차나 홍차도 설탕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블랙커피나 소량의 우유만 넣은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시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함께 인절미, 바나나, 포도 같은 간식을 즐기시는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인절미는 GI 지수가 90이 넘고 바나나와 포도도 60 이상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런 간식 하나로도 혈당이 수시간 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간식 하나가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 견과류 적당량의 호두, 아몬드, 채소 스티고이, 당근과 깨끗이 씻은 방울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저당 고단백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손주들과 함께 할 때는 작은 치즈 큐브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계피를 약간 뿌린 그릭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 대신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배 같은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보다는 반드시 원과일 그대로 드세요.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견과류는 당뇨 환자에게 훌륭한 간식이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호두 45개,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날 것을 선택하세요. 단백질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 외에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두부 조각, 닭가슴살 슬라이스 등이 좋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폭식을 예방하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간식을 준비해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미리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급할 때 건강에 해로운 과자나 빵 같은 간편식을 찾게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씻은 채소 스틱이나 삶은 달걀을 보관해 두시면 눈에 잘 띄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 하나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설렁탕에 밥을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혈당 관리에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물에 밥을 말면 탄수화물이 더 빨리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게다가 나트륨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고혈당과 고혈압이 함께 오면 당뇨합병증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63세 최 씨 할아버지는 국물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밥은 따로 천천히 드시도록 바꾸신 후 식후 혈당이 평균 50m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음식을 꼭꼭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소화를 촉진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한 입당 최소 5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식사 속도도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식사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고 인슐린이 분비될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국물 음식을 즐기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정도만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당뇨합병증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기보다는 채소 반찬이나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을 먼저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밥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약 30% 낮았습니다. 이는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도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식단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단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양질의 단백질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과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늘리세요. 식사 준비가 어려우실 때는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당뇨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서비스도 많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외식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메뉴를 선택할 때는 구이나 찜 요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튀김이나 소스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식 전에 가벼운 간식에 삶은 달걀, 견과류를 먹고 가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특히 밥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한 끼의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평소 활동량이 적다면 2분의 1 공기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에서 폭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한 끼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영양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개인의 생활 패턴, 입맛,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독거 어르신의 경우 식사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한 반찬을 준비해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면 어르신이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등은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채소는 하루 56회 분량 한 회 분량은 손바닥 크기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당뇨 환자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적정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이제 식사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식은 당뇨 환자에게 독입니다. 밤 시간대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시간이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생체 리듬 회복이 젊은 사람보다 느려 늦은 식사로 인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밤사이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은 되도록 오후 67시 사이에 드시고 단백질 위주로 소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의 채소를 많이 곁들이세요. 야식은 피하고 배고프다면 따뜻한 무가당 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됩니다. 75세 김씨 할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식후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인 후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0m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체의 시계 유전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이에 따라 호르몬 분비와 대사 활동이 조절됩니다. 저녁 늦게 식사하면 이 생체 리듬이 방해받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전 혈당 관리를 위한 팁도 있습니다. 새벽 현상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새벽에 분비되는 호르몬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등이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이에 맞춰 인슐린을 준비함으로 혈당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약물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당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첫째, 접시 분할법을 활용하세요. 식사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탄수화물로 채웁니다. 이 간단한 비율만 지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이 비율을 기억하면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셋째, 식사 전 물부터 마시세요. 식사 15에서 20분 전에 물 한 잔약 240ml를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 상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넷째,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한 입당 50번 이상 천천히 씹으면 음식 소화가 잘 되고 인슐린 분비도 도와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은 후 다음 음식을 짚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식후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세요. 식사 후 10에서 15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을 2030m가 낮출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간식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과일 대신 삶은 달걀, 한 줌의 견과류, 채소 스틱오이, 당근 등 혈당 지수가 낮은 간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일곱째, 설탕 음료를 대체하세요. 달달한 음료 대신 무가당 차나 레몬이나 오이를 넣은 물을 마시세요. 물만으로는 심심하다면 계피나 민트 잎을 넣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특히 저녁은 오후 67시 사이에 가볍게 드세요.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손바닥 크기로 양을 조절하세요.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탄수화물은 주먹 크기, 지방기름은 엄지손가락 끝마디 크기를 참고하면 적절한 양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외식할 때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째, 혈당을 기록하세요.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면 어떤 음식이 자신의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 쉽게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식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의 질도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지시대로 꾸준히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함께 실천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며 자신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식단이 맛없고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하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미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를 섞은 잡곡밥에 다양한 채소와 버섯을 넣은 비빔밥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양념도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파, 마늘, 생강, 후추, 카레 등을 활용하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를 사용하면 단맛을 느끼면서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는 특히 식단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 하지 말고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아주 조금만 맛보는 정도로 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또한 모임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고 가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식단 변화도 고려하세요. 여름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하고 겨울에는 대사량이 높아져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영양가도 높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의료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또한 당뇨 자조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유용한 정보도 얻고 심리적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편리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식이요법을 실천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시면 합병증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기를 응원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당뇨 관리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다양한 노년기 질환의 위험도 낮춰줍니다. 당신의 식탁이 바뀌면 당신의 건강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드시는 한 끼 식사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 개선으로 근본적인 건강을 찾으세요. 당신의 식탁이 약국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